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랜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달 장이 시작이 되셨고요.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5월달과 6월달 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의 분수령이 좀 되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월달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과 또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좀 선별을 하고 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은 내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보 투자자님들 입장에서 오늘도 가급적이면은 좀 쉽고 간단 명료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제가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시장은요, 5월달 시장과 종목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요, 하나씩만 우리가 좀 보면 됩니다. 5월달 시장은요, 환율을 보셔야 되고요, 종목은 실적을 봐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정답입니다. 이것을 빼고는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일단 이제 먼저 환율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5월달은 환율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죠. 결국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러시는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대형주 중심의 이런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장의 흐름이 박스권 과두리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고 어느 정도에서 이제 반전이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따른 이런 환경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월달 시장은 이런 환율에 따른 기조적인 이런 추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시장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일단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자국의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 원자재 값을 급등시키게 되고,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고조가 되다 보니까 또 유로화 약세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런 시장 불안감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런 달러 강세를 촉발시키다 보니까 이 어떤 이머징 시장 쪽으로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돈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머징 시장 전체가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정황의 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어떤 글로벌 시장에 연계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불확실성을 낳게 되고, 이런 어떤 꼬여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진전의 가닥을 보이고 물꼬가 트이게 되면은요, 이거는 반대로 환율은 급격한 안정을 찾고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다 되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식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이 환율에 대한 이런 동태를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서 상식선에서도 한번 짚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정시가 지난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최고점을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환율이 얼마였냐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597원인가? 예, 그렇게까지 뛰었거든요. 거의 1600원에 근접하는
환율이 그때 뛰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환율이 안정을 찾아오면서 두 번째로 많이 환율이 뛰었을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재작년 3월입니다.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그때 환율이 얼마였냐면은 1296원까지 뛰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보니까 1274원까지 환율이 뛰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외적인 어떤 외생 변수가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매일마다 새로운 것들이 지금 돌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미 나와 있던 이런 어떤 이 불확실성들의 잔재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장 위기를 촉발하게 되면서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이 지금 이미 1274원까지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승폭은 극히 제한적일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환율은 이제 이미 정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추세 하락 전환의 어떤 그런 구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잔존하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좀 진전의 가닥을 보이게 되면, 자, 여러분들 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하고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에너지 제재를 뭐 조금만 낮춰준다거나, 또 아니면은 지금 중국 봉쇄 조치가 어느 정도 조금만 둔화가 되어진다라든가, 이런 어떤 진전의 기미만 좀 보인다 하더라도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는 순식간에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면서 환율을 갖다가 막 1300원, 1400원 이렇게 올리기는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이거는 좀 오버지 않냐, 그렇게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5월달과 6월달 장은요, 환율이 얼마만큼 안정을 찾게 되는가에 따른 이런 유무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계속 자기 바스켓을 비워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율이 조금만 안정을 찾게 된다면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발생했지 않습니까? 종목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 외국인들은 이제 다시 비워 놓았던 이 바스켓을 다시 채워 놓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요. 시장은 지금 환율에 따른 이런 어떤 상황, 외국인들의 이런 포지션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하는 것이 5월 달에는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은요, 일단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 뭐 종목에 대한 전략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어떤 매매 패턴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격변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단타를 쳐야 되냐, 아니면은 중기 투자를 가져가야 되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갔다가 내일 빠지고 그 다음날 더 빠졌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확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날은 빠지고, 하루하루에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쪽집게 같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게 시장의 어떤 환경이 20년도 같이 좋은 그런 흐름이었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우상향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내일의 주가의 방향을 알아맞출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률 게임 아닙니까? 내가 10번을 투자해갖고 10번을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번 투자해가지고 4번 실패하고 6번 성공하면은 그게 성공 투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단타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중기적인 이 어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큰 흐름의 추이를 보고 나아가는 이런 투자 전략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위에서도 계속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시장은 환율이 안정을 찾고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가 들어와야 시장과 함께 종목도 연속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의 이 자금 성량이 어떤 성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패시브 자금이잖아요. 종목의 질을 쫓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액티브 자금이 아니고 지수와 환율을 추종하고 움직이는 패시브 자금이 외국인들의 자금 성량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 패시브 자금의 성량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고요. 그리고 확연한 시장의 안정세를 보이게 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이 성량의 자금이 바로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열어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면은 단타 매매를 해야 됩니까? 중기 투자를 해야 됩니까? 중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가져가느냐를 떠나가지고요. 내가 해야 될 매매 포지션이 단타 매매보다는 중기적인 매매를 선호하는 가운데서 종목을 분별하고 가져가고 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이거는 제가 이미 처음에 결론을 먼저 냈죠. 시장은 환율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종목은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지금 시장은요. 실적입니다. 실적을 빼고는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종목은. 이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전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실적에 다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이 좀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컨퍼런스 콜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은 조금 저조했지만 2분기부터 해가지고 3분기로 갈수록 본격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종목은 순간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올라가죠,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실적이 1분기가 딱 좋았다가 2분기부터 나도 몰라 이런 종목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이익 개선치의 증가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확장성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실적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은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실적주를 좀 봐야 되는데요. 실적주가 지금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패턴의 이 실적주의 패턴이 지금 시장에서는 읽혀지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도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그게 주가로도 검증이 되고 그러면서 실적과 주가가 계속적인 지금 현재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업종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뭐 PCB 업종, PCB 섹터들이 뭐 그런 쪽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미 주가가 저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지만 또 실적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적주의 패턴이 지금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냐? 그동안에는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주가가 이 기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패턴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은 어떤 패턴이 있냐면 실적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지 못한 그런 업종들이 있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성장주들 아닙니까? 그죠? 성장주들. 성장주 섹터들이 바로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패턴 중에 어느 패턴을 들어가야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패턴을 정하겠습니까? 첫 번째 패턴처럼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주가가 지금 이미 저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는 종목을 고점 추격 매수로 따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동안의 실적이 적자에서 허덕이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미리 주가가 선반영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세 번째처럼 실적이 꾸준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세 번째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패턴을 여러분들이 노린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따라붙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뭡니까? 환율의 안정을 잡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때까지는 시간을 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세 번째 패턴의 실적주를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적주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도 실적이 지금 잘 나고 있냐. 그리고 제가 아까 세 가지 그 패턴 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으면은 몇 번째 지금 패턴에 들어가 있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실적주가 가장 중요한 기본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의 요런 어떤 상황들이 좀 더 첨가가 되지면 더 주가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추이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시장 참여자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가 봐도 이 종목이 지금 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그 참여자들이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실적주에 가담이 되어졌다. 이러면은 이거는 날개를 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의 이런 울퉁불퉁한 이런 외생 변수들 이런 거에서 좀 더 자유롭고 해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업종 섹터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의 안정을 찾게 되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안전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의 실적도 좋지만 외국인들의 지분이 너무 적어도 또 너무 많아도 별로라는 거죠. 결국 외국인들의 지분이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 되지만 뭐 30% 이상 또 넘어가게 되면 메리트가 또 좀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최소한 10% 이상에서 일정 비율은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적 성장주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가볍지 않고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한 1, 2등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그런 관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5월달, 6월달 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분수령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욕심이라는 것을 좀 자제를 하시고요. 무분별한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좀 축약을 해가지고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포트를 좀 꾸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명확한 명분과 이런 어떤 또 실적 같은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해가지고 대외적인 이런 대중심리들 있죠. 굉장히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많고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외부의 이런 노이즈들이 이 어떤 비관적인 그런 논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보면은 전부 다가 대중심리에 기인하는 영향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져가지고는요, 절대로 성공 투자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대중의 심리는요, 그냥 시장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만 그때그때마다 어떤 그 소리들이 나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종목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나가는 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멘트를 드릴 때마다가도 소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왔죠. 5월달 장도 4월달은 그동안의 악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5월달과 이제 6월달 장은 뭐 미국의 연준에서도 이미 이제 뭐 50bp 금리 인상은 이미 확실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은 이제 더 크게 뭐 빅스텝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소멸이 되어지면은 시장 심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월, 6월은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언급드렸던 이런 종목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또 성공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꼭 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